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이용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입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첫날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고창의 한 남자에서 불이 나 스님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순창에서는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둑길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이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임금 체계 도입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빼고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식당이나 카페를 드나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첫날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3층 규모의 대형 헬스장. 운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니 한두 명뿐입니다. 단체로 하니까 써야 될 것 같아가 저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자율로 한다 그러는데 불안하잖아요. 일단 저도 면역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해제됐지만 시민들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민원실 등 관공서나 대형 마트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는 좀 안심해야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감염이 좀 되는 상태라.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지만 아직은 불안해 당분간 마스크를 끼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만난 시민도 마스크 불편해서 해방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감염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갈 때 항상 마스크를 챙겨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나 이게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걱정은 덜었지만 마스크로 인하여 손님들한테 불평 불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됨으로써 저희 손님도 편하고 또 영업하는 저희로서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자율로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개인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센터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잠시 중단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마스크가 불필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인데요. 이젠 학교나 어린이집, 대형마트, 백화점, 경로당, 또 헬스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버스와 택시, 지하철, 철도, 여객선, 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과 접촉을 할 때, 또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이나 응원을 할 때와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최대한 지켜야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등이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 복리후생 차별 첨패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준을 담은 단일 임금체계 개편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의 한 남자에서 불이 나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순창에서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둑길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나라 기자입니다. 주택 지붕에서 화염이 솟구칩니다. 소방대원은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지난 29일 저녁 7시 10분쯤 고창군 신림면의 암자로 쓰이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처음 발견하고 진화를 하던 60대 승려가 얼굴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불로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반쯤 부안군 개화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전부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 양초를 켜놓고 나왔다는 집주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2시간 뒤인 오후 2시 40분쯤 순창군 남계리의 한 교차로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둑길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10시 반쯤 남원시 송도면의 알루미늄 폐기물 저장고에서 불이 나 닷새 동안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알루미늄과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저장고 표면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장고에 있는 폐기물 40톤이 자연적으로 다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 진화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충성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전북 정치권도 공천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은 국회의원은 물론 선출직에 뜻이 있는 인물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 눈에 들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의 이 같은 행동은 민주당의 흐름이 강경파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야권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바로 앞둔 지난 26일부터 27일 전북을 방문한 것도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 결집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여당의 경우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휴식 공간인 마을 모정에 안전시설물을 부착한 계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석환 정읍시 의원은 지난 27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9%가 넘는 정읍시에 730여 개 모정이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만 계단이 설치됐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갖춘 계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는 읍면동에 설치된 모정을 재점검하여 안전바가 부착된 계단 설치와 아울러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모정은 해당 사유를 자세히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성주 김재일 시장이 경기도 안산시 등 7개 자매 도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재 씨는 2월 중 고향사랑 기부를 희망하는 직원과 자매 도시를 연계하는 이른바 품앗이 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은 지역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